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에서 환율 전망을 맡고 있는 권아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26년 환율 전망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관심이 많을 달러, 그리고 원달러 중심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보시면 달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예외주의가 좀 둔화되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빠르게 되돌려지면서 연초 이후 달러가 한 8%에서 10%가량 하락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그림 보시면 달러의 약세 흐름이 상반기까지도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빨간색 그래프를 다시 올려놨는데요. 달러 약세가 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미국 우위 장세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보시면 두 번째 그림입니다. 달러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고평가가 해소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차와 비교했어도 사실 올해 연초에 달러가 좀 많이 고평가, 즉 비쌌던 상황입니다. 실질 실효 환율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은 물가 반영, 실효는 교역 조건 반영이라서 적정 밸류보다 달러가 좀 비쌌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보시면 그게 많이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 지출, 즉 바이든 정부 때 썼던 막대한 재정 지출에 힘입어서 미국 혼자 계속 좋았던 예외주의가 둔화됐던 게 올해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실제로 통화 가치도 금리도 미국이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음 페이지를 보셔야 되는데, 달러 지수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속 그럼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도 사실 달러가 흔들릴 재료가 좀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연결고리가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차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유동성 이슈입니다. 이제 막 정부 셧다운이 풀렸는데요. 그러면 사실 재무부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이 정상화가 될 거고요. 유동성이 방출된다라고 하면 달러의 약세 압력을 조금 더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보시는 고용지표 둔화라든지 추가적으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 같은 것들이 달러의 추가 약세를 좀 지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같은 맥락인데, 연준 의장이 내년 5월에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그럼 연말 연초에 다시 한번 차기 의장에 대해서 이제 인선이 좀 불확실해질 수 있고, 결국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연준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발발할 수 있습니다. 달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약세 압력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이슈는 법적 이슈라고 제가 써놨는데, 최근에 확률이 뚝 떨어진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관세 위헌 판결 심리가 11월 초에, 즉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관련해서 관세에 대해서 진짜 대법원 위헌 판결이 나면 걷었던 관세마저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지금 판결이 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의 재정 적자 관련된 우려가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보셨지만 4월, 5월 때 신용등급이 강등되거나 최고 이제 재정 적자 우려가 좀 커졌을 때는 달러도 역시나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인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아마 이런 재료들이 언제 집중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 1분기,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한번 달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 약달러가 왜 마무리된다라고 보냐라고 한다면, 아마 내년 이맘때쯤, 즉 1년 뒤에 경기가 누가 더 좋은데 라는 경기 차원, 그리고 결국 큰 틀에서 유동성이 어디로 향할 건데 라는 자금 흐름 차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잡한 그래프가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T 시점은 연준이 각 금리를 인하한 사이클에서 마지막으로 인하한 그 날짜입니다. 그럼 T 시점 이후에 달러 지수를 그려보게 되면 계속해서 조금 3, 4개월가량의 시차를 두고 좀 위로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은 소위 이제 다 망해서 나오는 금리 그 인하가 아니라 소위 보험용, 즉 선제적으로 보험용으로 먼저 인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직후에 달러가 다시 한번 위로, 즉 미국 경기의 어떤 하방 압력이 방어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까만 점선은 04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중국과 유럽의 고속 성장, 그리고 미국 역시도 쌍둥이 수지 적자로 돈을 막 풀 때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가 살짝 무리가 있고요. 저희는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 경기는 조금 더 지지가 될 것이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가시화될 거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행정부 쪽에서의 감세 효과 역시도 가시화되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미국 고용 플러스 경기의 하방 압력을 방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동성 방향을 보시면 결국 지금 보시는 점선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즉 우리가 쌍둥이 수지다라고 알고 있는
두 수지로 미국의 굵직한 유동성 향방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경상수지는 적자폭이 좀 줄 것 같고요. 재정수지는 적자폭이 완만하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된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수입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한테 더 안 사준다라는 거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면 다른 나라는 경상 흑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원달러 역시도 지금 당장 반도체 수출 호조, 그리고 뭐 슈퍼사이클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궤적을 보시면 상저, 하코로 저희가 그려놨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원달러가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국의 개입 경계, 그리고 대미 협상에서의 팩트시트 발표로 1470원대에서 고점을 확인하고 좀 내려오긴 했어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와 환율 고점 인식이 맞물려서 상반기까지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1,400원대 초반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의 흐름, 결국 저희의 제목이기도 하죠. 달러는 다시 살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긴 좀 비싼 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원달러가 좀 내려갈 때 글로벌리 약달러가 맞물리면서 조금은 더 좋은 레벨에서 달러를 살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입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4천 시대 열었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우리 이머징 수출 호조 언제 좋았죠? 17년대, 그리고 코로나 직후죠. 근데 지금 보시면 IT 중심으로 지금 수출이 호조가 양극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림처럼 과거랑 달리 그 수혜가 우리나라 안에 없습니다. 결국은 기계수주, 즉 설비 투자의 선행지표다라고 하는 기계수주가 마이너스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수출 호조는 아니다. 그때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다르구나.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해진 게 있습니다. 왜 과거처럼 반도체 혹은 무역수지, 수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환율을 설명하지 못하는가? 결국은 첫 번째 그림 때문이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죠. 무역수지로도 벌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들어오면 돈을 법니다. 다만 그 규모와 비교해서도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는 그 레벨과 달러 유출에 대한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이게 지금 원달러가 가장 안 내려오는 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속도도 그렇지만 절대적인 규모로 보셔도 두 번째 그림인데요. 대외 부채보다 대외 자산 비중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은 큰 나라입니다. 대외 부채라는 것은 거주자 기준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사면 대외 부채, 우리가 테슬라, 엔비디아를 사면 대외 자산입니다. 사실 대외 자산에는 그런 주식도 있지만 미국채,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지은 공장, 즉 FDI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그 비중을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빨리 많이 해외 투자를 한 데가 없다라고 봐도 사실 좀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순환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갈 수는 있겠다. 저희가 1분기 평균으로 1,420원대, 2분기 평균으로 1,410원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보시면 위안화랑도 조금 많이 동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서 프락시 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방향성이 따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안화 블록 통화라고 해서 우리나라 원화, 대만 달러 같이 묶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은 비슷하겠지만 결국 올해처럼 위안화랑 완전히 탈동조화한 이유는 결국은 두 번째 그림 때문입니다. 트럼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우리나라처럼 해외 투자에 대한 유출 압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관세 협상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올해 계속해서 관세가 유예됐던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7월, 8월까지도 3,500억 달러 현금 조달 이런 것들을 두고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실물 경제에서의 의존도가 첫 번째 그림처럼 줄어든 거, 그리고 FDI 유출 관련해서도 중국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위안화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11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보시면 특히 우리나라 전체 주식에서 들고 있는 한 60%가량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럼 정말 많이 최근에 빨리 는 게 맞죠. 그래서 소위 저한테도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게 최근에 그렇게 늘렸으면 이제 좀 그만 늘릴 때도 되지 않았냐. 혹은 이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서학개미들이 좀 팔고 동학개미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시장도 좋은데.
그럼 저는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순대외자산 비중은요, GDP 대비 60% 조금 안 되고 이제 59%입니다. 59%, 60%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성장 저금리를 겪은 독일과 일본은 계속해서 비중이 올라갑니다. 4년 만에, 3년 만에 각각 70%를 돌파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잠깐의 이슈가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 안에 먹거리가 없다라고 하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트렌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은 더 순환적으로 원달러가 내려올지언정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달러를 좀 사야 되는, 내년도 연말께는 약달러가 좀 마무리되면서 달러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연 평균으로 1,42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궤적은 완만한 밴드 하에서 상저,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도 환율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